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이번 주 안에 대화에 나설 예정이어서 좌초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전남 지역 농어촌 버스 기사들의 건강에 위험 신호가 켜졌지만 전라남도는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낙후된 전남의 시군별 의료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시군도 많습니다. 지난 5년간 석 채 이상 주택 소유자 증가폭이 전국에서 광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 종사자들, 그중에서도 버스기사들의 건강은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화순에서 운전 중이던 버스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전라남도는 대책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화순과 광주로 오가는 농어촌 버스에서 60대 버스기사가 운전 도중에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를 대기하던 중 기사에게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생한 겁니다. 주행 중이었으면 더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하루에 15시간 넘게 광주와 화순을 200km 넘게 오가야 합니다. 한평과 광주로 오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나종선 씨는 하루 14시간 동안 운전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버스를 길가에 세워둔 채 30분 정도 몸을 누이는 게 휴식의 전부입니다. 자는 경우도 있고요. 몸이 굉장히 무겁죠. 막 어깨도 뭉치는 것 같고 이 목도 좀 뻐근하고 이게 막상 운전을 하고 막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현기증이라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잠깐은 정신을 못 차려요. 긴 시간 같은 자세로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사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건강은 시민 안전의 다른 말이지만 지난해 사고 이후에도 전라남도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하순위에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좀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은 어차피 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거든요. 광주시는 다릅니다. 지난해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들의 건강을 확인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분들이 아프고 그러면 바로 광주 시민들이 다치고 광주 시민들이 교통사고에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도 광주시를 따라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건강을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었거나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민의 안전이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지역 농어촌 버스는 538대에 종사자는 700여 명에 달합니다.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 5년간 3채 이상 주택 소유자가 전국적으로 광주에서 가장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광주의 3채 이상 주택 소유자는 만여 명으로 5년간 70%가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26%를 훨씬 웃돌고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입니다. 또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부동산 과열 지역인 광주 광산구에서 4년간 247% 증가했고 남구에서는 125%가 증가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전남 북서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긴 하지만 매우 적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각종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하늘에는 구름 많겠고요. 역시나 출근길 안개가 짙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내내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1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를 보이면서 오늘도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무안은 10.6도, 영암은 8.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훌쩍 올라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은 19도, 순천과 광양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현대차 투자유치 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시와 노동계가 이번 주 안에 대화에 나섭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사회적 대화에 물꼬를 트고 광주형 일자리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무산 위기설이 나오는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광주시는 절박해졌습니다. 광주시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10월 말입니다. 어떻게든 노동계를 끌어들여야 하는 광주시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다 수용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노동계가 질의한 협상 내용에 대한 답변서도 요구대로 다시 주고 이번 주 내로 직접 만나 노동계를 설득하는 담판 대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노동계 역시 이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분위기 호전을 강조하는 광주시와 온도는 다소 다르지만 노동계도 답변서가 어떻게 오든 대화에는 일단 나서겠다며 전향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대화의 구원투수로는 기아차 노동조합 출신인 박병규 전 광주시 부시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초석을 깔았고 행정과 노조 경험을 둘 다 갖춘 박 전 부시장이 중재 역할로 대화에 참여해 노동계 참여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오는 24일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협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논의하며 전폭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기사 회생할 수 있을지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광주의 외자유치 총액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외국인 투자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200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0년 동안 2,163억 원을 유치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외국인 투자 규모는 지난 2008년 9조 5천억 원에서 작년에 13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광주는 최근 5년 동안 투자금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광산세무서 신설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산세무서 신설을 추진했지만 정부 예산 배정 순위에서 밀리면서 6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서광주 세무서 광산지서가 문을 열긴 했지만 민원 업무 수행에 한정돼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국정감사에서 광산세무서의 신설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최근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37곳을 대상으로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 전망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채용 전망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원인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형 광주 상공회의소 기획조사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 업체에게 물어본 내용은 무엇이고 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근본 조사에서는 기업의 전반적 체감 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신규 채용 등의 항목을 조사했고요. 각각의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호전, 불변, 악화 등의 3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100이 기준치인데 보통 100 이상이면 호황, 100 이하이면 불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 제조업체의 전반적인 체감 경기가 4분기에 80으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무려 10년여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고 네. 매출액, 영업이익, 신규 채용 등도 기준치인 100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이처럼 최저로 나타난 것은 네.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내수 침체 장기화 우려 등 대내의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고용 환경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쳐 채용 전망도 어두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희망적인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대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요? 남북 경제협력 참여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지역 기업의 36.5%가 대북 제재가 해소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 조치가 풀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된다면 인건비 절감과 낮은 언어 장벽, 네.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개발, 그리고 경인선 연결 등을 통한
운송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돌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조업체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우리 지역만의 일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 어떤가요? 네, 제조업 경기의 침체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4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난 10월 15일 날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경기 실사지수가 지난 3분기보다 12포인트나 하락한 75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전남과 강원만이 기준치인 100 수준이고 다른 모든 지역이 기준치를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만큼 제조업이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 제조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네, 지역 제조업체들이 어려운 것은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가전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마케팅 등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네. 그리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등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미국의 25%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통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후영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 서비스가 낙후된 전남은 시, 군별로도 의료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지역 내에서 자체 처리할 수가 없는 시군도 적지가 않습니다. 장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한 기관지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한 70대 섬 주민이 헬기를 이용해 육지로 옮겨집니다. 현재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의 병의원은 모두 15곳. 섬별로 따로따로인데다 의료 인력마저 부족해 응급 환자는 모두 육지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처치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안 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의사도 그렇고 의료 장비. 전남 지역 응급 환자 수는 연평균 5.7%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치료한 자체 충족률은 54.8%로 경북과 더불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목포와 여수, 순천시가 5, 60%대지만 나머지 시군은 30% 이하입니다. 특히 진도와 완도, 신안은 자체 수술 능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공응급실과 거점 보건소 등 공공의료 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우리 전남의 응급의료 현실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2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취약 지역이 지금 전국에 99개인데 우리 전남이 17개에서 한 17.2%입니다. 다른 지역은 없고요. 이와 함께 소득 수준이 낮은 농민과 청년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전남형 기본소득제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감 중인 일당의 범죄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7월 12일 서울에서 중국 보이스피싱에 속은 30대 남성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금 담당 조직원 25살 김모 씨 등 4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이미 다른 보이스피싱 혐의로 붙잡혀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지하수 수질 오염이 서울보다 5배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수자원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작년 기준으로 광주 지역 지하수 오염 초과율은 10.9%, 전남은 12.1%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서울의 지하수 오염 초과율은 1.7%를 기록해 광주와 전남의 지하수 수질이 서울보다 5배 이상 나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시군마다 새로운 산업 육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양은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전략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차별화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철강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 지역의 포스코 협력사 매출액이 지난 2014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도 4차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우리 시 산업 구조가 철강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지역 기업들과 협업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하지만 관건은 차별화. 전남 영광과 공, 순천시가 소형 전기자동차와 드론, 정원산업의 4차 산업을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양 지역은 철강과 물류를 중심으로 한 소재 융합 산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강 산업하고 화학 산업 그리고 물류 산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융합 산업이 필요합니다. 광양시는 4차 산업과 함께 로봇슈트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새로운 산업 먹거리로 추진되고 있는 4차 산업. 전남 동북권이 선도 메카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시가 뷰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뷰티 산업 관련 미용업소가 올해 9월을 기준으로 4천 곳이 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원이 풍부한 뷰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육성 계획을 수립할 용역업체를 오는 24일까지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인 에어필립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무안과 인천국제공항 노선에 취항합니다. 에어필립은 한국공항스케줄협의회와 최종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무안과 인천을 오가는 항공편을 하루 왕복 2회, 주 14회 운항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무안을 기준으로 오전 4시 45분과 저녁 9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이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광주 전남 지역 승객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명을 활용한 지역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다른 지역 관광지와 차별화시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광주 지역 의료 서비스와 휴양과 레저, 문화 활동을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광주 지역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를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광주시는 내일 친일잔재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광주에는 친일 인사와 관련된 시설이나 지명 등 유무형 잔재물을 전수조사한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발표합니다. 광주시는 용역 조사와는 별도로 다음 달 17일까지 친일 잔재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가 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박람회장 활용 방안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 반대 때문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400명이 넘는 여수 지역 시민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기재부가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도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기재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법사위에서 또다시 발목이 잡힌 상황.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사업은 현재까지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가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등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재정 운영 후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기재부는 사업 시행자에서 국가를 제외하면 법 개정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되면 박람회장 유치가 확정된 기상청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은 물거품이 됩니다. 국가한테까지 돈 달라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 주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데도 박람회장 활성화에 책임이 있는 해수부는 최근에도 오히려 기재부 입장을 대변했고 결국 정치권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청소년해양교육원하고 국립해양기사학과학관이 사업 착수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영원히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는 다음 법사위가 열릴 때까지 국회 앞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어제부터 열렸습니다. 전라도 1000년을 지켜온 사람들을 주제로 한 이번 특별전은 총 5부에 걸쳐 전라도의 뿌리를 찾는 여정에서부터 개혁과 저항의 역사, 이방인의 눈에 비친 전라도 풍경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또 전라도를 삶의 터전으로 1000년의 역사를 일궈온 다양한 인물들이 250여 점의 유물과 함께 소개됩니다. 화순 지역 문화예술 욕구를 채워줄 석봉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순군 호수공원 근처에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선 석봉미술관은 남아통원 최상준 선생의 기부로 건립됐고 기획전시실과 창작실, 도서관과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석봉미술관에는 개관 기념으로 서양화와 한국화 등 2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을 달리는 ACC 시티런이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문화광장을 시작으로 해서 광주 천변을 따라 뛰는 5km 코스에 도전하는데요. 내일까지 사전 신청하면 비엔날레 전시와 EDM 공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요. 완주 기념 메달과 LED 라이트 밴드, 간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암에서는 꽃향기 가득한 국화축제가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기찬랜드 일원에서 열립니다. 24만여 점의 국화 분화와 상징 조형물들이 전시되고 주말마다 공연도 예정돼 있는데요. 축제 첫날인 26일에는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도 열립니다. 전남 중학생 200여 명이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추억을 쌓는 성암 청소년 국제 캠프가 25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환경 골든벨이나 곤충 쿠키 만들기, 숲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데요. 행사를 주최한 국제청소년교육재단은 이번 캠프가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전시, 김용호 개인전이 동구 갤러리 S에서 25일부터 열립니다. 작가는 흙을 구워 만드는 테라코타 기법이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 99년도부터 테라코타 가족 군상을 제작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선선한 가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전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